강릉과 동해에서 감기 몸살 증세를 보인 50대와 30대가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해시가 새로운 관광시설들을 잇따라 준공할 계획인데 코로나19 사태로 개장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태풍 피해를 입은 속초 바다향기로 복구공사가 복구비 분담 협의가 진행되면서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강원경찰이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감염 경로가 명확치 않은 유증상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몸살 증세를 보인 50대가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가족 1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동해시에서도 증세를 보인 30대 남성이 보건소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재연장 방침에 따라 강원 지역에서도 1.5단계가 유지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거리 두기 1.5단계가 계속되고 직계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사적 모임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상견례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돌잔치에 대해서도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고 비수도권 유흥시설에 적용된 밤 10시 운영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체류형 연계 관광을 위해 추진 중인 관광지 조성 사업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완공할 계획이던 일부 사업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 공사가 지연됐는데 아직 개장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호등대에서 바다 쪽 계곡에 만들어진 스카이밸리 전망대. 출입문을 지나 180m를 걸어가면 지상 50m 높이의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지상으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자이언트 슬라이드와 외줄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하늘 자전거 등 놀이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전망대 아래 해상에는 85m 길이의 오션프런트 전망대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정률 60%로 오는 5월쯤 완공됩니다. 오션프런트는 스카이밸리 전망대에서 보던 바다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 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된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도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385억 원이 투입돼 50여 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짓는 재해 복구는 건물 기초공사 단계인데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다랑 어촌 뉴딜 300사업과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 사업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데크 깔아놓으니까는 아무래도 모래밭보다는 걸어 다니기 좋고 바닷바람도 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맨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지난해 조성을 끝낸 석회석 폐광산인 무릉 3지구는 정상 전망대와 공중 체험 놀이시설인 스카이 글라이더가 설치됐습니다. 폐쇄석장을 리모델링하는 문화재생 사업이 상반기 안에 완료되면 복합 체험 교육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개장이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현재는 좀 잦아들긴 했지만 시범 운영이나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상반기 또는 이제 하반기 초에 개장될 수 있도록. 동해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국적으로 관광 활동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새롭게 조성된 관광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해 가을 태풍 피해를 입은 속초 대포동의 바다 향기로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기부 체납한 리조트 측과 속초시가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서로 입장이 맞섰는데 최근 협의가 진행돼 복구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산책로 기둥을 지탱하는 구조물이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데크길 바닥은 망가지고 난간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바다 향기로 외용 취향 구간의 난간과 철제 기둥 등이 부서져 전체 구간의 절반가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와 맞닿은 곳에 만들어진 바다 향기로는 절경을 뽐내며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도 즐겨 찾았습니다. 지난 2018년 개방 이후 150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체 구간을 둘러볼 수 없는 관광객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둘레길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일부러 좀 날 잡아서 왔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근데 너무 아쉬워요.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복구비 부담 협의 등이 지연되며 올 하반기에야 재개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피해 금액은 4,500만 원으로 산정됐는데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에는 몇 배의 금액이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된 복구비는 국도비를 합해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속초시는 현재 재원 확보분만으로는 원상복구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바다 향기로 외형치구관을 설치해 기부 체납한 리조트 측과 추가 사업비 부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접촉은 했고요. 저희가 이제 추후 복구비가 확정이 되면은 어떤 그 복구 비용을 가지고 롯데 측에 정식으로 좀 협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복구 공사를 벌이고 10월쯤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도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인삼밭 등이 무너져 11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폭설 피해 농민들이 힘겹게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영농철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눌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휘어지고 내려앉은 비닐하우스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난 1일 양구 해안면에 폭설이 쏟아지며 45c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워낙 많은 눈이 내린 탓에 무너진 하우스 위에는 아직도 녹지 않는 눈이 남았습니다. 당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젖은 눈, 습설이 내려 시설물 피해가 컸습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무너진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복구하기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역시 눈폭탄을 맞은 한 인삼밭. 엿가락처럼 휘어진 파이프를 일일이 손으로 떼내고 있습니다. 인삼밭의 90%가 무너진 상황에도 힘을 내 복구에 나섰지만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막혔고 시골까지 와 일할 사람 찾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외국인 아니면 일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외국 사람 지금 다 외국 애들이에요. 돈이 있으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없는데 그게 되겠나요? 이제 곧 농사철이 시작되는데 망가진 시설물을 모두 치우고 새로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다음 달 파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농사를 한 30년 이상 지었어요. 인삼은 20년 차고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시설 복구비가 지원된다 해도 피해 금액의 평균 35% 수준. 복구에 돈 쓰고 농사 못 지어 돈 못 벌면 농민들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폭설로 강원도 전체에서 11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양구와 평창에서 발생한 피해가 23억 원이 넘었고 인제 18억 원, 철원 12억 원 등이었습니다. 폭설 피해 농민들은 복구를 도울 일손이 지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강원경찰이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합니다. 강원도 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27명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투기 자금과 범죄 수익도 추적해 몰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 정보 부정 이용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2주 동안 도내에서는 이상 반응 신고가 189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189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됐고 모두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등의 경증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52건의 이상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춘천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원주와 강릉 각 7건, 철원 4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증세가 완화됐고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주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4차 정선 가리왕산 합리적 보건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선군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가리왕산 합리적 보건협의회는 1년여 만에 회의를 재개해 곤돌라 시설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다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이번 주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 쟁점에 대한 물밑 조율과 참석위원들의 일정 조정에 시간이 걸려 협의회는 조만간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막 후 3연패에 빠진 강원FC가 오는 14일 수원 원정 경기에서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강원FC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1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경기에서 수원FC를 상대로 첫 승과 연패 탈출에 도전합니다. 울산과 포항, 전북에 잇따라 패하며 리그 최하위로 처져 있는 강원은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따르릉 배송 서비스에 참여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소외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지난해 전화 주문 결제 방식의 따르릉 배송 서비스를 처음 시행해 가맹점 15곳이 운영 중이며 올해 가맹점을 늘릴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1,800여 곳 가운데 40% 이상을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적은 숙박업소가 차지하고 있어 업종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계 폭력 근절 등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조례가 오늘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강원도 교육감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신고 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 선수 고충 처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매년 1회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늘립니다. 강릉시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52.5% 이상 지원하던 보험료를 올해부터 7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과 홍수, 해일, 대설 등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성군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고성군은 국비 13억 5천만 원 등 모두 32억 원을 들여 태양광 150곳, 지열 27곳, 풍력 2곳 등 모두 179곳에 1,112k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1,030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와 함께 전기료와 난방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올해 18억 원을 들여 고원 자연휴양림 시설을 보강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